자, 이제 대리 마치고 무효 취소 갑니다. 무효부터 봅니다. 무효. 법률 행위가 무효입니다. 무효. 갑과 을이 매매 계약합니다. 을에게 등기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넘겨줬죠. 그런데 이 계약, 법률 행위가 무효래요. 무효.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법에서 힘은 권리 의무예요. 그런데 아무런 힘이 없다.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무효가 되면 채권도 없고요. 채무도 없죠. 쌍둥이니까. 물권 변동, 소유권 변동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무효하면 힘이 없다. 법이 힘을 주지 않아요. 채권도 없고 채무도 없고 물권 변동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전히 갑이 소유자예요. 자, 이게 무효인데 무효. 채무가 없기 때문에 계약을 했어요. 아직 등기 주기 전이에요. 그러면 주기 전에는 줄 필요가 없어요. 무효니까. 줘도 돌려받으니까 줄 필요 없어요. 문제는 이미 등기 줬네요. 건물까지 넘겨줬네요. 이행한 후에요. 준 후. 매매가 무효인데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게 있어요. 이거 정당하지 못한 이득이에요. 원인이 날아가 버렸으니까 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받은 것은 다 그 근거를 상실해 버려요. 따라서 부당이득으로서 다 서로 돌려줍니다. 이게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얘는 계약하고 5억에 샀으면 5억을 받았겠죠. 이거 돌려주고 무효라면 상대방은 아파트 받고 등기 꽂았겠죠. 아파트 돌려주고 등기 말소하고 이게 서로 이행 받은 거예요. 준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돌려줘라. 이게 무효예요. 무효. 자, 무효는 무효의 몇 가지 종류 봐야 되고 방금 본 무효의 효과. 이행했다 부당이득 반환 이게 나와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 일부 무효라는 것을 배워야 되고 무효인데 이걸 유효한 계약으로 전환시켜 버려요. 무효인 계약을 유효한 계약으로 바꿔버려요. 이게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하고 말이 좀 어려워요. 여기서부터 무효행위인데 유효로 합니다. 아까 했어요. 무효인데 유효로 만들어버리는 의사표시 이게 추인이에요. 무효인 계약을 유효로 만들어버립시다. 이게 무효행위 추인. 마지막으로 토지거래 허가 법률관계.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법률관계. 이게 무효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고요. 종류에서 유동적 무효. 여기서는 유동적 무효가 중요해요. 자, 이게 무효인데 앞으로 지금부터 할 무효 취소 조건 기한 파트는 법 조문이 완전 중요. 대법원 판례는 안 중요해요. 흘러가요. 정답 지문은 법 조문에서 90% 이상이 법 조문에서 정답 지문 바뀌어요. 판례도 나오긴 나오는데 정답 지문이 아닌 그냥 흘러가는 지문. 그래서 무효 취소 조건 기한 파트는 법 조문을 완전히 내 걸로 만들면 돼요. 어느 파트보다 법 조문이 정답 지문. 판례는 흘러가는 거. 막말로 판례 몰라도 돼요. 정답 고른 90%쯤이 그래요. 나머지 10% 때문에 걔도 보긴 보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만큼은 예외. 얘는 법 조문이 없어요. 민법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매매계약인데 여기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만 100% 나와요. 여기만 대법원 판례 봐야 되고 나머지는 다 법 조문만 잘 보면 돼요. 유동적 무효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 무효행위 추인이 완전 중요해요. 무효 파트에서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이건 3월에 할 거예요. 대법원 판례니까 3월, 5월에 나눴어야 돼요. 판례가 꽤 많아요. 자, 무효 파트에서는 무효행위 추인, 일부 무효, 무효행위 전환은 그렇게까지 자주는 안 나와요. 기본 개념만 보면 돼요.
무효 효과는 부당이득 반환 놈. 이건 기초공사.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총칙부터 특별법까지 계속 나와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로 개개건으로 해결하면 돼요. 자, 이거 무효의 개념. 이걸 반드시 아세요. 아무런 효력이 없다. 힘이 없다. 힘은 권리 의무. 따라서 채권도 없고 주세요라고 할 수도 없고 줄 채무도 없고 소유권 등기돼도 소유권 넘어가지 않는다. 이걸 토대로 토지거래 허가 대부분 판례를 풀어갈 거예요. 이 판례를 애우는 게 아니라 이거 토대로 풀어가요. 굳이 판례는 안 외워도 돼요. OX 골라질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면. 자, 무효의 종류 볼게요. 무효. 확정 무효가 원칙이에요. 즉 무효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무효예요. 확정적으로 무효다 그 말이에요. 또 갑이 을에게 팔았는데 을이 다시 병에게 팔았어요. 현재 갑 아파트가 병에게 있습니다. 병은 제3자라고 하죠. 당사자. 당사자로부터 새로 산 놈 제3자. 3자가 병이 사서 5억 주고 사서 등기 쳤겠죠. 갑은 이 무효를 가지고 모든 제3자에게 다 대항할 수 있어요. 즉 무효는 모든 3자에게 다 무효가 돼요. 이런 무효를 모든 3자 하면 무조건 생각나야 돼요. 절대라는 개념. 절대적 무효예요. 절대란 말이 나온다는 것은 한 놈이 더 붙어요. 병. 3자가 나와요. 두 사람이 있을 때는 절대 상대란 말은 절대 안 나와요. 절대적 상대적이란 말이 나올 때는 반드시 제3자가 등장해요. 모든 3자에게 다 무효가 돼요. 병이 정에게 팔고 100사람한테 내 아파트가 팔렸어요. 갑은 100사람한테 무효입니다 주장할 수 있어요. 다 무효가 돼버려. 원인을 상실하면 그 후 이루어진 거 다 날아가 버려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99명이 다 말소해야 돼요. 갑한테 소유권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게 절대적 무효예요. 자, 확정 무효 반대말 뭘까요? 그렇죠. 확정 반대말 가변적, 유동적 무효가 여기서 나오고 절대적 무효 반대말 그렇죠. 상대적 무효. 그래서 왼쪽이 원칙이에요. 확정 무효가 원칙, 절대적 무효가 원칙. 이건 예외예요. 예외. 상대적 무효 의사표시 동네죠. 의사표시 동네. 절대적 무효는 동네. 법률행위 동네. 그래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 반사의 불공정 무효 다 동네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무효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니까 모든 3자에게 다 무효가 돼버려요. 하지만 의사표시 동네 무효는 우리 법이 의사표시에서 비진이 알랄 무효, 통정 무효, 선이라면 이놈이 선이라면 선의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해요.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갑은 선의의 3자 보호규정 상대적 무효. 자,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유동적 무효했죠. 현재는 무효인데 어떤 행동이 개입하면 유효로 바뀌어버리네. 현재는 무효예요. 어떤 행동이 개입하면 무효인 계약이 유효한 계약으로 변해버리네. 그래서 확정 무효가 아닌 유동적 무효 이런 식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면 나중에는 이 결론이 딱딱 떠올라요. 그게 이제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면서 계속 반복. 자꾸 들어요. 제 강의를. 무효 갑니다.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할게요. 112페이지. 중간 2번 무효 오른쪽 봅니다. 무효의 효과 113페이지. 1번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자, 아무런 효과 없죠. 이게 무효예요. 채권도 없다, 채무도 없다, 물권 변동도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아직 주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런 것이 안 나와요. 이행 후 부당이득만 나와요. 이행 후 준 게 있어요. 근데 매매가 무효예요. 이거 부당한 이득으로서 서로 돌려줘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별 하나 하시고 이게 무효의 효과예요. 자, 무효의 종류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나오죠. 절대적 무효 모든 3자에게 다 절대 개념 다
무효가 돼버려요. 무효가 되니까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야 되고, 하지만 상대적 무효는 소원 제3자에게는 무효가 되지 않아요. 의사표시. 그래서 절대적 무효 위에 쓰세요. 괄호 열고 법률행위 동네, 법률행위 괄호 닫고. 그래서 절대적 무효하면 동네,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절대적 무효. 자, 상대적 무효 맨 오른쪽 쓰세요. 의사표시 괄호 열고 닫아요. 의사표시 동네 무효는 상대적 무효. 그래서 서원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는 얘기예요. 제3자가 서원일 때. 여기는 이제 훈련이 됐으니까 별 하나만 하시고, 여기서 직접적으로 안 나와요. 산재에서 나와요. 법률행위 동네하고. 그래서 별 하나. 자, 넘겨봐요. 한 장 넘겨봐요. 확정 무효, 유동적 무효 나오죠. 확정 무효, 유동적 무효. 자, 유동적 무효 봅니다. 계약이 법률행위가 현재는 무효 밑줄, 현재 밑줄, 무효 밑줄. 현재는 무효예요. 그런데 추인 밑줄. 무권대리에서 본인 추인이에요. 무권대리에서 밑에 있죠. 두 번째 줄 오른쪽 무권대리 밑줄.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추인합니다. 그러면 밑에 유효가 되죠. 유효 밑줄. 현재는 무효인데 추인하니까 유효로 바뀌어버리네. 이게 유동적 무효. 불확정 무효 똑같은 말이에요. 불확정 이것도 밑줄 치세요. 유동적으로도 나오고 불확정으로도 나와요. 같은 말이에요. 확정 반대말이 불확정이죠. 확정되지 않는 유동적, 불확정 무효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무효인데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로 바뀌네. 그래서 무권대리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 별 3개 하시고, 자, 토지거래허가제는 다 판례예요. 3월에 합니다. 앞으로 넘겨요. 앞으로 이제 일부 무효 할 거예요. 113페이지. 일부 무효는 잘 안 나와요. 이거 그림만 보고 이해해버리면 돼요. 깊게 할 필요도 없어요. 일부 무효 한번 봐봐요. 갑과 을이 계약을 해요. 갑과 을이 계약이 꼴 법률행위죠. 계약이라는 갑과 을이 법률행위를 하는데, 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중 일부만 무효예요. 일부만 무효야. 계약 일부, 법률행위 일부만 무효예요. 자, 이 경우 나머지 얘가 10%쯤 차지하고 나머지 일부가 무효란 얘기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란 얘기죠. 그게 일부가 무효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법은 일부가 무효면, 계약 일부가 무효면 여기는 무효, 나머지는 유효니까 나머지는 유효 이렇게 분리를 시키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일부가 무효면 전부 다 날려버려요. 전부를 다 무효로 봐버려요. 법 규정이에요. 우리 법은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시험 그대로 나와요. 전부 무효로 봅니다. 계약 전부를 무효로 봐버려요. 전부 무효가 된다. 이게 일부 무효의 법리라고 해요. 일부만 무효인데 전부 다 날려버려요. 무효란 얘기는 을은 나머지 90%를 사고 싶어도 못 산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채권 채무, 물권 변동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게 원칙이에요. 일부가 무효인 경우 전부가 무효다. 한번 옳은 지문으로, 한 번은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인 경우 그 부분만 무효로 한다. X 지문으로. 이렇게 딱 2번 나왔어요. 30년 동안. 쉽죠? 지금 어렵지. 지금은 낯서니까 나중에 되면 쉽다는 얘기예요. 훈련이 되면. 그래서 이건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 전문이니까.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인 경우 그 부분만 무효가 아니고 전부 무효로 한다. 이게 법 전문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 아직 우리 시험에는 뜨지 않았는데 이제 예외가 또 모르죠. 혹시 뜰지. 그러니까 법 전문이니까 합니다. 자, 을 입장에서 10%만 무효인데 전부가 무효래요. 전부가 무효란 얘기는 이 부분을 못 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을은 나머지 부분은 사고 싶어요. 나머지 부분은. 자, 그러면 법, 나는 나머지 90%는 사고 싶은데 왜 다 무효로 하니? 무효로 하면 못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이 도와줍니다. 만약 이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샀을 거다라는 이런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 그런 사정이 인정된다면 굳이 다 날려버리지 않고 당사자가 원한 대로 이 부분은 유효로 봐준다. 즉 무효로 날려버리지 않는다. 이게 예외예요. 예외. 조문 보고 이 조문만 이해하면 돼요. 아직 이
예외 단서 규정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전부 무효다 이것만 2번 나왔어요. 단서가 안 나왔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안 나온다 얘기예요. 왜? 나올 것 같으면 30년에 한 번은 나왔겠지. 안 나온 건 죽으라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본문만 해요. 막말로. 한 번만 제가 얘기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안 해요. 이런 것은. 자,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자, 밑줄 일부분이 무효인 때. 자,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전부의 동그라미. 그래서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로 돼버려요. 전부 날려버려요. 별 하나만 왔어요. 전부 무효. 시험은 이것만 2번 나왔어요. 자,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저 10%가 없더라도, 갑과 을이, 즉 을이 나머지 부분이라도 그 무효 없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나 샀을 텐데, 법률행위는 계약 샀을 텐데 이렇게 하세요. 그런 사정이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까지 다 날려버리지 않는다. 무효가 되지 않는다.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봐주겠다. 그 얘기예요. 조문이 어렵죠? 이게 어려워요. 무효에 관한 조문은 되게 어려워요. 앞으로도 계속 어려워. 이거 훈련해야 돼요. 자꾸 읽고 이해하려고 하고. 넘어가요. 무효행위 전환 갑니다. 무효행위 전환. 이건 어렵기 때문에 3월에 할 거예요. 넘어가요. 무효행위 추인합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무효행위 추인 118페이지. 118페이지. 자, 이 전문도 읽어보면 되게 어려워요. 저도 처음 이 전문을 공부할 때 읽어봤을 때 뭔 소리인지를 몰랐어요. 한번 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즉 무효인 계약은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즉 유효로 되지 않는다. 자, 이해해 봅니다. 아, 추인이란 것은 무효를 유효로 만드는 거죠. 자, 무효는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아요. 아, 이건 이해가. 자, 그러나 추인해도 무효는 안 되는구나. 이해가.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응? 추인하면 유효는 안 되는데 추인하면 새 계약으로 본다. 이 말이 뭔 말일까? 되게 어려워요. 설명 안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를 거예요. 알겠어요? 알고 추인하면 전단은 무효는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그런데 2번째 줄은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뭔 소릴까? 뭔 소릴까? 어려워요. 자, 이 법조문에 별 3개 하시고 이제 제 설명을 들으면 감이 좀 와요. 이 조문은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조문은 그대로 나온 적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일부 무효하고 무효행위 전환하고는 차원을 달리해야 할 정도로 중요해요. 별 3개 하세요. 저 법조문에 별 3개. 나중에 외워질 정도로 계속 읽으세요. 본문도 나오고 단서도 잘 나오고. 그래서 첫 번째 줄, 2번째 줄이 시험 문제 받치니까 무효 나오면 추인에다가 정답 지문 꼽아요. 여기다.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정답 지문을 꽂는 파트가 중요한 거예요. 왜? 나머지 4개 지문을 몰라도 장난친 걸 뽑아내면 그 문제는 맞히거든. 그래서 정답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장난치는 데는 꼭 있어요. 어떤 파트를 장난치느냐, 시험에서.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 그냥 외우면 나중에 헷갈려서 잘못 선택하는 거. 함정에 빠지기 쉬운 파트. 그런 파트를 장난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함정에 안 빠지려면 정확히 이해하고 외워버려야 돼요.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외워버려야 돼요. 안 틀릴 정도로. 그런 걸 정답 지문이라고 해요. 정답 지문 나온 애들이 꼭 나와요. 왜? 장난치면 사람들이 다 넘어가거든요. 진짜요. 다 넘어가요. 그게 이 파트 추인. 한번 봐봅니다.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계약이죠. 이제 계약 안 써도 계약 눈에 보이죠? 계약.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했대요. 강행규정 위반. 2번째, 반사회래요. 나쁜 짓 그랬대요. 반사회 계약이래요. 또 불공정 계약이래요. 목차 기억나죠? 법률행위 동네 순서예요. 적법성, 강행규정 위반. 그 다음 목차가 반사회 법률행위. 반사의 다음 목차가
불공정 법률행위다. 모두 다 법률행위 파트예요. 이 계약이 가행법규 위반 반사의 불공정에 해당된대요. 그럼 이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그렇죠, 무효예요. 일단 절대적은 안 했어도 돼. 가행법규 위반 무효, 반사회 무효, 불공정 무효예요. 자, 이 계약을 갑과 을이 5월 1일 날 했어요. 그런데 두 달 후 갑과 을이 만나서 우리 계약이 무효인 거야? 무효인 거야? 하면서 누구 마음대로 무효야? 우리 유효로 해. 갑과 을이 이 무효를 유효로 만들어 버린대요. 뭘 해야 유효가 돼? 추인. 무효인 법률 행위를 추인해서 추인합니다 해서 유효로 만들 수 있느냐 문제예요. 그게 첫 번째 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읽어봐요. 무효인 계약은 갑과 을 당사자끼리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그 의미야.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유효가 되지 않는다. 아무리 갑과 을이 만나서 우리 추인해 유효로 되지 않는다. 이게 그 첫 번째 조문 의미예요. 이유를 알아야지. 왜 우리 법 조문은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유효로 되지 않는다. 같은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했는가? 법 조문도 이해를 해야 돼요. 생각해봐요. 법 안 지킨 놈 법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무효예요. 나쁜 짓거리 한 놈 법이 안 도와줍니다. 무효예요. 불공정한 나쁜 놈 법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무효란 것은 법이 힘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안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무효란 것은 당사자가 의도한 아무런 효과를 법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게 무효예요. 그런데 법이 반사의 짓거리 한 놈 지키라고 만든 법 안 지킨 놈 아무런 힘을 주지 않습니다 했는데 갑과 을이 만나서 안 돼! 우리 유효를 할 거야. 추인해서. 안 되겠지. 그러면 이 법이 있으나 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인 법률 행위는 당사자가 아무리 유효로 추인해서 만들고 싶어도 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유. 이 법이 있으나 마나 되니까. 이해가. 자, 그런데 이제 첫째 줄은 이해했어. 이제 두 번째 줄이에요. 두 번째 줄을 이제 이해하면 돼요. 갑과 을이 이번에는 무슨 계약을 했냐면 가장 매매 계약을 했어요. 가장 매매가 뭐죠? 매매는 안 했는데 매매한 것처럼 꾸민 거죠. 가짜 매매. 그렇죠. 가장이 나오면 무조건 통정 허위 표시가 생각나야 돼. 서로 허위 표시한 거죠. 팔지도 않았으면서 판 것처럼 가장 꾸몄죠. 바로 등기 넘겨줍니다. 왜? 경매 피하기 위해서니까 등기 바로 넘겼죠. 5월 1일 날. 자, 이 매매 계약은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죠. 자, 5월 1일 날 가장 매매 계약 했어요. 그런데 또 만납니다. 7월 1일 날 갑과 을이 만나서 을이 그러는 거예요. 야, 갑, 전에 2달 전에 우리 통정 허위 표시로서 내 앞으로 네 등기 지금 얼마와 있잖아. 얘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 여전히 얘가 소유자예요. 여전히 소유자야. 자기 앞으로 등기만 돼 있지 소유자는 얘예요. 무효니까. 그런데 7월 1일 날 을이 그러는 거야. 야, 갑, 네 아파트 내가 진짜 살게. 전에는 돈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지. 계약서만 있지 허위 매매 계약서죠. 근데 7월 1일 날 을이 진짜 사겠대요. 진짜. 가짜 매매가 아닌 진짜 사겠대요. 자, 그러면 진짜 살려면 새로 7월 1일 날 계약서 쓰고 그 다음 원래 무효 등기니까 정상적으로 말소하고 새 등기 7월 1일 날 새로 꽂고 왜? 이 등기는 5월 1일자로 된 거니까 정상적으로 계약서 쓰고 등기 치고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법이 도와줘요. 굳이 계약서 있죠? 이 계약서에 가짜 계약서라고 가짜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 그냥 계약서로 돼 있지. 이 등기도 가짜 등기 아니죠? 소유권 이전 등기 돼 있어. 이왕 계약서 있고 등기 있는 거 굳이 새 계약서 쓰고 말소하고 새 등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법이 도와줄게요. 그냥 추인하세요. 무효인 가장매매를 7월 1일 날 추인합니다. 의사표시로 쏴버리세요. 둘이 추인합니다.
쏴버리면 효과 새로운 계약으로 봐요.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자, 새 줄여요. 계약. 7월 1일 날 애들이 계약서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 추인만 했죠. 근데 새 계약 체결된 걸로 본다. 그 얘기를. 새 진짜 매매 계약. 여긴 진짜예요. 가짜가 아닌. 진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걸로 본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는 얘기는 추인하면 진짜 새로운 새 진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걸로 본다.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이걸 그대로 외워야 돼요. 법조문. 새 계약, 새 진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걸로 봐요. 여기서 하나 더. 그러면 이 추인합니다. 의사 표시하면 새 계약 체결한 걸로 보죠. 7월 1일자에 추인합니다 했어요. 그러면 이 추인의 의사 표시, 즉 무효인 법률 행위를 추인하면 7월 1일 날부터 유효가 되느냐, 아니면 가짜 매매한 5월 1일자로 소급해서 소급 유효가 되느냐. 자, 둘 중 하나 찍어요. 되게 어려워. 한번 찍어봐. 자꾸 찍어봐야 돼. 5월 1일자 또 5월 1일자 소급해요? 자, 손 들어봐. 소급표. 소급표 아니다. 그래. 아니다가 맞네. 자, 키는 잘은 마시랬어. 새로운 계약으로 봐. 7월 1일 날 추인하면 새 계약으로 봐. 새 계약이란 얘기는 7월 1일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계약이 체결됐다, 성립했다. 그러면 그날 효력이 발생해요. 계약 체결한 날. 따라서 소급표가 없다. 기출 4번. 소급표 없어.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죠.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다. 이게 주거라고 나와. 그럼 이게 결론인데, 이걸 무효행위 추인에는 소급표가 없다 이렇게만 하면 단순함기. 나중에 또 헷갈려. 이걸 외워야 된다는 얘기야. 이걸. 무효행위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 새 계약으로 본다. 아, 이때 계약이 체결됐군. 그러면 이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지. 즉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가 되는 거지. 가장 매매한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 유효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효 행위의 법률행위예요. 계약. 무효 행위 추인에는 소급표가 없다. 결론. 이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 법조문을 외워야 돼요. 이 법조문을 외워야 이 결론이 안 헷갈려. 나중에. 그래서 봅니다. 하나 더. 그러면 결국 자, 봐봐요. 어떤 건 추인이 절대 안 돼. 추인이 안 되죠. 근데 어떤 것은 추인이 돼. 새로운 법률행위 봐줬죠. 얘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안 봐줘요. 즉 동네. 법률행위 동네죠. 절대적 무효. 법률행위 동네인 절대적 무효 동네는 절대 추인 안 되는 거예요. 법을 있으나 마나 만들어버리니까. 하지만 의사표시 동네 무효. 무슨 무효예요? 그렇죠. 상대적 무효. 의사표시 동네 무효는 추인이 돼요. 추인이 돼요. 단 새 계약으로 봐서 이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지 소급해서 유효가 되지는 않을 뿐. 의사표시 무효인 두 번째 동네, 의사표시 동네만 추인이 된다. 그래서 가장매매 이 사건을 기억하시고 통정의 표시. 의사표시 동네는 상대적 무효만 추인되고 절대적 무효,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추인이 안 되는군. 그래서 이게 시험이 잘 나온다는 얘기죠. 이 사례가 그대로 나와요. 가행법 위반, 반사의 불공정 무효,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기출 3번. 자, 하지만 여기는 굳이 의사표시는 잘 안 나와요. 그냥 다이렉트 이것만 나와. 근데 무효행위 추인 이걸 이해하려면 이 사례로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의사표시 동네 무효는 상대적 무효는 추인할 수 있고, 단 추인하면 새로운 새 매매 계약으로 보니까 이때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계약 체결한 날짜에 이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지. 과거로
가장매매한 이 날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진 않는다. 소급표 없다.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 없다.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고요. 아까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추인하는 거 그건 소급 유효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구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요. 막 외우면 두 개가 막 바뀌어서 나중에 헷갈려요. 그래서 이유를 통해서 하라는 얘기요. 왜? 우리는 지금은 기억나요. 근데 외울 게 너무 많아.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시험장에서는. 민법도 특별법까지. 공법, 공직세법 있는데 이런 거 하나 무조건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 오면 막 헷갈린다고. 지금은 저기는 소급표 있고 이거는 소급표 분명히 기억나. 하지만 나중에는 범위가 많아지니까 외운 게 많으니까 이해를 통하지 않고 외우면 헷갈리게 돼 있어. 헷갈리게. 지금은 안 헷갈려. 왜? 두 개밖에 안 했잖아. 우리 시험 볼 때는 아니죠. 전 범위 소급표가 또 얼마 많이 나와. 앞으로 또 소급표 있는 놈이 있고 없는 놈이 있으니까. 그래서 단순함게 하지 마시고 결론만 이걸 외워야 돼. 이걸. 새로운 계약으로 보니까 새 계약 체결됐네? 그럼 원래 계약 체결한 날 유효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소급하지 않겠네. 이렇게. 오케이. 무효 다 했어. 이것만 정리하면 돼요. 무효행위 추인. 다시 한번 법조문 볼게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유효로 되지 않는다. 문장 두 개로 나와요. 이 조문 그대로도 나오고 유효로 되지 않는다. 이것도 나와요. 자, 적습니다. 이 무효 위에 절대적 무효 괄호 열고 법률행위 괄호 닫고 그걸 적으세요. 첫 번째 무효 위 여백에 추인 안 되는 무효는 절대적 무효, 법률행위 동네 무효만 추인 안 돼. 자, 이유 법이 있으나 마나 되니까 그거 적으셔도 돼요. 지금은 이해해도 나중에 그거 봐야 또 이해가 가. 절대적 무효,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절대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아요. 이유 추인해서 유효를 허용해주면 이 법이 있으나 마나 되니까 그게 이유. 자, 그러나 두 번째 줄 당사자가 각과 의리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어. 자, 무효 밑에 써야죠. 상대적 무효 의사표시. 가짜매매 이거까지 쓰세요. 우리 교재에 가장매매 이해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상대적 무효 가장매매 이렇게 쓰세요. 동정의표시 써도 돼요. 상대적 무효 의사표시 동네 가짜매매 동정의표시 의사표시 동네 무효는 추인돼요. 자, 알고 추인했죠. 효과 새로운 법률행위를 본다. 새로운의 동그라미 빵 하시는 거예요. 이게 키야 키. 새 계약으로 봐요. 추인하면 새 계약으로 봐. 새 계약. 바로 유효를 본다가 아니고 새 계약으로 봐. 새 계약. 그래서 이 조문에 별 3개 하시고 이 조문을 외울 정도로 반복하세요. 외워져야 돼요. 외워져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안 헷갈려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걸 외워버려야 돼요. 자, 3번으로 가요. 2번 요건에서 3번. 따라서 오른쪽 있죠. 밑줄 반사회 밑줄. 그 다음 또 두 번째 줄 맨 오른쪽 불공정 밑줄. 강행규정 위반 밑줄. 자, 연결하면 목자 순서대로 강행규정 위반 반사회 불공정 무효는 추인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이유 적어. 절대적 무효. 다시 적어요. 또 절대적 무효니까 법률행위 동네 무효니까 절대 추인 안 돼요.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아요. 별 3개. 별 3개. 기출 3번. 한 4번 나왔을 것 같아. 저쪽에서 나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와요. 여기. 법률행위 동네에서 각 파트에서 나와. 이제 3월달 가면 거기에 이제 밑줄을 그어드릴 거예요. 그쪽 동네에 다 있어요.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반사에 교제하고 불공정. 나중에 이제 3월달에 밑줄을 그어드릴 거예요. 자, 오른쪽 효과 바로 예외 갑니다. 당사자 각과 의리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죠.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그때부터 유효.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 그렇게 적으세요. 새로운 계약이니까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 새로운 동그라미 빵. 자, 여기도 다시 써요. 무효 위에 상대적 무효. 그래서 가장매매 의사표시 동네 아까 한 걸 또 써도 돼요. 그래서 전문 볼 때 한 번 보고 내용 볼 때 또 보고. 그래서 상대적 무효 가짜매매 추인됩니다. 의사표시니까. 단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니까 그때 추인한 때로부터 그때 매매계약 새 계약 체결됐죠. 그때부터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거 비소급이죠. 비소급. 자, 비소급 밑줄 치시고
우리 시험은 비소급 이런 말 안 떠요. 그래서 그 위로 새로운 법률행위 거기다 화살표를 연결시키세요. 자, 새로운 법률행위 줄 걷죠. 새로운에 동그라미 쳤죠. 그러면 새로운 이걸 동그라미 친데 이렇게 가서 위 여백에 이걸 적어요. 소구표 없다. 무효행위 추인에는 소구표 없다. 이유. 새로운 게 이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계약, 새 계약이니까 위에 무효행위 추인에는 소구표가 없다. 소급적 효력이 없다. 저게 시험 나와. 저게. 소구표 있는 거 없는 거 골라라. 이딴 식으로. 그럼 무효행위 추인은 소구표가 없다로 내가 해결해 줘야 돼요. 왕별이에요. 소구표 없다. 왕별.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에는 소구표가 없어요. 자, 이유. 새 계약이 체결된 걸로 봐요. 추인한 때 새 계약. 따라서 가장 매매한 때로 소급해서 우리 시험은 계약 체결 시부터 유효가 된다. 이딴 식으로 나와요. 이 계약은 나중에 문제 제가 기출 문제 훈련 시키겠지만 가짜 매매 계약을 말해요. 가짜 매매. 그래서 소급표 없다. 이거 분명히 외웠는데도 틀려요. 문제를 어렵게 내버려서. 그거 훈련할 거예요. 지금은 단계를 밟아야 되니까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다. 소급표가 없다. 왜? 이유를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니까 이 추인은 새 계약으로 봐. 새 진짜 매매 계약이죠. 가짜 매매가 아닌 새로운 진짜 매매 계약으로 보니까 추인한 날 그때 매매 계약이 성립하고 그때부터 이제 유효가 되는 거지. 가짜 매매한 2달 전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단순히 소급표 없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이 사례 전체를 이해해 버려요. 가장 매매한 2달 전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추인한 그때로부터 새 계약이 돼서 계약 체결한 날 유효가 되는 거지. 가짜 매매한 2달 전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훈련해요. 그러면 무효행위 추인 소급표 없다. 이게 온전하게 나중에 안 헷갈려요. 괜히 무효행위 추인 소급표 없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헷갈려. 나중에. 지금 안 헷갈려. 일주일 뒤에 헷갈리고 반드시 헷갈려. 왜? 우리 시험은 전범위에 걸치거든. 전범위에 소급표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하나하나 이해해야 돼. 이유를 통해서. 그래야 안 헷갈려요. 그래서 모든 걸 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2차 과목을 제가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 하느냐. 외울 게 너무 많아.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외우면 죽어요. 외워지지도 않고 계속 헷갈리고. 그래서 가급적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2차 과목도 다 이해를 해버려야 돼. 이유를 통해서 결론을. 그래야 안 헷갈려요. 왜? 외울 게 너무 많거든. 헷갈려. 객관식. 그러니까 둘 중 이게더라 이거더라. 계속 힘든 거예요. 공부가. 그래서 가급적 이유를 통해서 결론을 알자. 그래요. 자, 시간이 돼서 10분간 쉬고 취소합니다.